안녕하세요. 조앤입니다.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해보다가요. 공부방을 오픈할 때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거일까 고민을 했었어요. 그 중에서 이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. 내가 공부방을 지금 오픈하면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?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공부방을 오픈할 때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고 시작을 했었어요. 저는 뭐 공부방을 시작할 때 당장에 엄청 많은 수익을 생각하고 오픈을 한 게 아니었고, 저희 큰애가 6살 후반대여서 저희 큰애랑 큰애들 친구들 그렇게 한 반을 꾸려서 수업을 진행하고, 그 수업을 블로그나 인스타에 올리면서 그거를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났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0부터 시작한 건 아니에요. 저희 아들이랑 아들 친구들 해서 5명? 5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언제 학생들 들어올까 이런 고민들은 좀 지나서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그 태솔 대학원에 진학을 했거든요. 그래서 어저께 온라인상에서 만남을 가졌는데, 태솔 대학원에도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계세요. 그래서 거기서 뭐 교습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외고 선생님이신 분도 계시고 되게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 중에서 공부방을 하다가 이제 1년 정도 때 진짜 정말 울면서 문을 닫으려고 하시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은 그 프랜차이즈로 지금 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세요. 그런데 그 프랜차이즈 지사장님께서 요즘 예전에는 공부방 오픈을 하고 6개월 이후에 또 자리를 못 잡으면은 문을 닫는 그런 분위기였는데, 요즘에는 그래도 1년 이상은 본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 이유에 대해서는 왜 그 지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, 제가 생각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경쟁도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인 것 같기도 하고,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제 어떤 학원이나 공부방이 다 오픈했다고 흔히 말하는 오픈빨 이런 것들이 이제 없거든요. 저만 해도 그렇지만 어떤 교육기관에 아이를 맡긴다는 거는 좀 큰 고민이 필요하고 좀 고관여 상품이죠. 경영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. 그래서 아이가 여기가 생겼네 라고 처음에는 이게 보시고 계시다가, 주변에 누가 뭐 이제 거기 누가 내가 건너서 아는 애가 보내는데 괜찮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들이 한두 번 들렸을 때, 그래 나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볼까 그러다가 또 잊혀질 수도 있어요. 또 잊혀질 수도 있고, 또 나의 뭐 측근이 또 보낼 때 나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전화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하시다가 또 잊혀질 수도 있고, 또 이제 그런 이제 점점점 이제 그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뭐 전단지라든지 홍보물을 보게 되면 다시 또 그런 기억을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부방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, 공부방이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자리를 잡았다 라고 생각했던 게 저도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주 4회를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3타임에서 4타임 정도 수업을 했거든요. 그러면서 제가 가지는 수익이 한 300만 원 정도 됐었는데, 그 수익에서 더 이상 큰 수익은 내기 힘든 구조다 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는 학원으로 나오게 됐어요.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자리 잡기까지의 1년이나 혹은 뭐 1년 반, 뭐 길게는 2년까지도 보셔야 되는데, 그때 이제 어떻게 버티는지가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? 6개월 지나면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? 1년 지나면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? 그런 정확한 그런 기간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, 그리고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, 어떤 마음가짐으로 버텨야 되는지, 그게 사실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먼저 사실 그 수입적인 면이 당장의 수입이 나야 되는 그렇게 급한 상황이신 분들은 마음 자체가 되게 안달복달하게 되고, 되게 작은 돈 그 지출에도 크게 다가오실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더 쉽게 지친다고 해야 될까요?
그래서 그런 당장에 큰 수입을 내야 되시는 분들, 6개월 뒤 되면은 이 정도 수입은 나와야 돼 라고 이렇게 딱 정해놓으신 분들은 사실 버티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둘째가 굉장히 어렵고 내가 작은 시간을 투자하고서도 이제 내가 하루에 뭐 1시간, 2시간 일을 하는데 그렇게 100만 원이라는 수입 소득이 생기는 게 그게 어디야? 내가 어디 가서 100만 원을 벌어오겠어? 저는 사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. 물론 처음에는 제가 영어 강사로서만 일을 하다가 교구수학이라는 그런 공부방을 오픈했기 때문에 좀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들고 준비하는 시간이 뭐 교구를 연구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긴 했어요. 그래서 수업은 뭐 한 타임, 두 타임밖에 하지 않았지만 그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교구 제작 시간이라든지 교구 연구하는 시간들이 많이 들기는 했어요. 뭐 모임도 많이 했었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꼭 수업을 1시간만 했다는 아니지만 수업 준비하는 시간을 포함해도 하루에 뭐 3시간, 뭐 이렇게 4시간 정도 투자를 하고 그렇게 내 아이도 돌보고 우리 집도 돌보면서 소득을 얻는다는 게 전 그게 더 먼저였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버틸 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수업을 준비하거나 수업을 하는 모습들을 이제 찍고 이제 기록으로 남기면서 블로그를 쓰면서 그 블로그를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늘기 시작했고 이제 그러면서 입소문도 나기 시작했고 이제 맘카페에도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었어요. 그래서 혹시 이제 공부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몇 개월 정도 지나면은 내 공부방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? 이런 생각,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기간을 어떻게 슬기롭게 버텨나가는지, 그 기간에 어떤 준비를 하면서 버텨나가는지, 그 기간에 또 새로운 시드 학생들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홍보를 해봤지만 진짜 가장 좋았던 홍보는 바로 블로그였어요. 그래서 블로그를 보고 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따로 상담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블로그로서 충분히 이 공부방의 스타일을 알게 되시고 저의 느낌들, 그다음에 어떤 수업인지를 다 알고 오셔서 마지막으로 그냥 확인하는 단계? 라고 생각하고 오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거의 100%로 등록을 하셨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공부방 오픈하면 얼마 만에 자리 잡을까요? 이런 거에 대한 걱정보다는 그 자리 잡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버티실 건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.